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 후에 몇 달 쉬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과 비슷한 상황이 조성될 수가 있다. 즉 여권이 분열해버리면은 탄핵도 가능해지고 무력화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도 한동훈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한국의 보수 세력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을 한 직후에 어떤 모임에 가니까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 사이는 뭐 잘 통하고 주변에서도 설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손을 잡고 같이 가기로 돼 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번 경우에도 제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한동훈, 윤석열 관계는 완전히 원수지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인 환시리에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한국 정치 사상 처음 보는 노골적인 분열입니다. 김무성, 박근혜 두 사람 사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결국 두 사람이 다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크게 다치든지 아니면 한동훈이 더 크게 다치든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가 노태우 정부 시절의 김영삼처럼 윤석열 세력을 누르고 국민의힘의 실력자가 되어 가지고 의료 대란도 해결하고 해가지고 자기 대통령 후보로 크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해온 사람이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이준석 씨는 지금 40대를 바라보는 30대 후반, 한동훈은 50대 초반, 두 사람이 앞으로 한국의 보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나이 50대와 40대 또는 30대에 걸친 이 세대를 이끌고 2030 세대를 설득하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두 사람 사이는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에 대해서 이 만찬에 한동훈 대표를 끼워주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거는 한동훈 패싱에서 한 발 더 나간 한동훈 무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당대표 패싱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어떤 의미로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여기는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때린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불쌍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진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은근히 이준석 의원의 어떤 자부심이 보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내치더라도 나는 제기할 자신이 있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진행자로부터 한 대표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대뜸 올해 초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목련 발언을 지적을 했습니다.
김포 금단 시민연대 주최 5호선 GTX-D 노선 안 환영 및 조기 개통 촉구 시민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은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돼야 된다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표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의원은 말이 앞서는 정치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누적된 평가 결과로 리더십이 나올 것 같다라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10월 월간조선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표지 기사로 다루면서 권세진 기자가 동행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게 월간 잡지니까 내용을 충분하게 소개할 수가 있는 지면이 있어요. 여기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분석한 이준석 의원의 시각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정 갈등, 즉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 대표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 대표가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종용하겠죠. 한 대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할 거고요. 한 대표가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보수 이꼴 엘리트라는 인식은 아직 건재하지 않습니까? 한 대표가 그 중심에 서 있고요.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의 엘리트성은 대한민국에서 시기별로 3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1960년대생까지 지역 명문대 출신이 사회 요직을 차지하고 정치도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각 지역별로 엘리트성이 유지되고 그 사람들은 든든한 지역적 배경하에 정치를 하면서 안정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70년대생, X세대라고도 불리는 세대인데요. 이 세대 강남 8학군 출신이 전문직 등 사회 지도층으로 진출했지만 이들은 정치권에서 그닥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가 저 같은 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로 이 세대의 엘리트는 대부분 특목고 유학파 출신이고 정치권에도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사회학적인 분석입니다. 명문고 출신에서 8학군 출신으로 그 다음에 특목고 유학파 출신으로 이 엘리트 계층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한 대표는 전형적인 두 번째 케이스죠 라고 물었더니 3년 전 세 번째 세대인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대표가 등장하면서 퇴행을 한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퇴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 아닐까요? 이준석,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70년대생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수성가한 엘리트도 많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전형적으로 8학군에서 자라고 서울법대 검사라는 아주 한정된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한 대표 친구들 중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도 지금 8학군 출신 70년대생이 장악하고 있고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살아왔고 지금의 행보에서도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거 아주 어떤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형태에서 느껴지는 게 아주 좁은 세상을 살아왔다. 세상을 아주 좁게 살아왔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근데 이 의원 본인도 유복하게 자라서 특목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이른바 변두리인 상계동에 출마하는 순간부터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요? 또 저와 한 대표는 세대가 달라요. 저희 세대의 특목고는 이른바 소셜 믹스였어요. 중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특목고 입시를 치렀는데요. 구조적으로 강남보다 학교당 학생 수가 많은 노원구나 양천구 출신이 점수 산출에 유리했고 전교생이 서울 전역에서 모였죠. 하지만 70대생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은 특목고 선호 현상이 없었고 자율형 사립고도 없어 대부분 학생이 뺑뺑이로 고등학교에 갔고요. 8학군 고등학교는 오롯이 그 지역 학생들만 다니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습니다. 결혼, 경제적 계급, 학벌,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일치하는 근친 교배 수준입니다. 그 세대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70년대생 8학군 출신의 유대가 강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한 대표는 그 전형적인 케이스죠. 바로 이 강남 8학군으로 상징되는 이 70년대생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 혈통주의, 끼리끼리만 노는 그들만의 리그, 이게 인격에 반영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한동훈식으로 한다 하는 비판입니다. 아주 구조적인 비판이고 이준석의 한동훈 연구라고 할 만합니다. 민심을 어우르는 정치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죠. 자신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솔직히 공감이 안 되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정치 지도자로 엘리트를 원하는 민심도 상당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준석 의원은 문제는 한 대표에겐 핵심 지지층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세대인 40대, 50대의 보수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 등으로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핵심 지지층도 없는데 확정이 되나요? 당 대표면 보수에서 20%는 만들어줘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찍었다는 건 정말 위험한 구간에 들어선 거예요. 여당 대표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70년대생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데 평소 지론인 세대 포위론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세대가 가장 보수가 공략하기 어려운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윗세대와 80년대생 이후 세대 양쪽을 묶어야 하고 세대별 공략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딱 그 중간 세대에 있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세대 포위론이야말로 이준석의 독창적인 발상이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봐야 됩니다. 2030과 50대 이상 아니면 뭐 50대를 버리더라도 60대 이상 표를 묶고 여기에 중도층까지 묶으면 당선될 수 있다. 그 포위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주로 이 40대입니다. 40대, 50대. 그게 바로 한동훈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포위된 세대 출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과 맞서고 있다. 뭔가 좀 취약점이 보인다 하는 분석입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안 나와서야 한다고 보나요? 라는 질문에 미친 짓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총선 패배 책임도 있으니 일단 내려놓고 지방에 가서 사회봉사 같은 일을 하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 다들 전직 비대위원장을 찾아올 것이고 본인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했더니 이준석 의원은 안 듣는 것도 문제인데 전략적 판단이 부족한 거예요. 늘 주류였던 한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려놓으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이 이준석의 한동훈 연구라고 할 만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한동훈에 대한 이해, 한동훈과 윤석열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전망이 서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준석 의원은 말과 글에서 한국 정치권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주 많은 독서량, 그리고 하버드를 다녔다는 그 경력, 그리고 실전 경험이 많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기도 화성을 선거구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정면 승부로 지역적 역전극을 이룬 그런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뭔가가. 월간조선 10월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